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한 프랑스인 여성이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길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자 낯선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베로니크라고 해요. 햇수로 벌써 4년째 이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데 정말 들어오고 싶었던 유명 레스토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출근을 하면 늘 마주치는 얼굴들이 있답니다. 바로 중국에서 온 즈우 씨와 한국에서 온 동현 씨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둘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분명히 같은 아시아에서 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우선 중국에서 온 즈우 씨는 뭔가 항상 경쟁심에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가끔씩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 을에 기웃거리면서 일 처리가 느리다고 잔소리를 엄청 하고 지나가요. 마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 것 마냥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한참은 즈우 씨한테 계속 잔소리를 듣고 그랬었는데 한 4년차가 되니까 더 이상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맨날 와서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동현 씨는 즈우 씨와 많이 달랐답니다. 손도 엄청나게 빠른 데다 솜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다른 직원들이 하나를 만들 때 동현 씨는 벌써 2개는 뚝딱 만들어내고 다른 음식을 해나가곤 했어요. 그런데도 결코 그걸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위험해 보이면 살짝 도와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속도가 느려 보이면 조용히 옆에서 거들기도 했습니다. 전부터 직장 동료나 선배들한테 한국인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몇 번 듣긴 했었는데 이렇게 잘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동현 씨의 그런 모습을 다 알아서 그런지 항상 동현 씨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동현 씨가 그렇게 빠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항상 물어봤고 동현 씨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동현 씨가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언제냐면요. 홀에 나가 손님들한테 현지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메뉴를 설명할 때예요. 분명히 저렇게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프랑스어 실력만 보더라도 뒤에서 얼마나 노력하는 직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니까요. 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대할 때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요리에 대해 속속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을 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손님들께서도 그 모습에 푹 빠져서인지 동현 씨에게 늘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손님들이 직원들을 칭찬하는 칭찬글에는 동현 씨 얘기로 가득 차서 매달 모범이 되는 직원을 뽑는 이달의 직원상은 거의 동현 씨가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랍니다. 저도 동현 씨보다 경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항상 동현 씨를 보면서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에서 온 즈우 씨는 이런 동현 씨를 보면 은근슬쩍 질투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괜히 짜증내곤 한답니다. 사실 자기 딴에는 남들한테 티가 안 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즈우 씨를 제외한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은 즈우 씨가 동현 씨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둘은 같은 대리직급이거든요. 근데 즈우 씨는 자기가 1년 먼저 대리가 됐다는 걸 내세워 동현 씨한테 깍듯하게 대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정말 저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면 물론 동현 씨는 그냥 웃어넘기면서 즈우 씨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편이에요. 분명히 저 같으면 짜증나서 즈우 씨한테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동현 씨는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동현 씨가 허우 웃으며 즈우 씨의 무리한 요구들을 맞춰주는 걸 보면 괜히 제가 즈우 씨한테 동현 씨 좀 그만 괴롭히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동현 씨에 비해 즈우 씨는 요리사 경력이 5년이 넘는데도 실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답니다. 재료를 잘못 손질한다거나 불의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서 요리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 손님들로부터의 컴플레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곤 한답니다. 그럴 땐 진짜 주방장님부터 해서 주방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곤 해요. 게다가 즈우 씨는 본인이 사용한 조리기구를 제자리에 두는 걸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도구를 찾아 허둥대는 모습을 봐야 한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괜히 저까지 정신 없어져서 실수를 할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주문을 할 때 꼭 알레르기가 있는 재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만약 있다면 절대 그 재료가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바빴던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방도 평소보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홀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 한 손님이 자기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절대 땅콩을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땅콩 가루를 뿌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손님은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큰 소리로 레스토랑 매니저를 찾으셨습니다. 잠깐 멍하니 서 있던 직원들도 누가 저지른 실수인지 찾기 위해 갑자기 분주해지더군요. 결국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고 저는 범인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믿기지 않게도 그 주인공이 바로 동현 씨였거든요. 동현 씨가 이렇게까지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했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누가 봐도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손님의 요청을 무시할 리 없다면서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동현 씨의 그 표정을 보자마자 이건 분명 오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직원들은 동현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동현 씨가 아무리 억울해해도 이미 그 접시가 동현 씨 손을 거쳐 나온 걸 모두가 보았으니까요. 대표님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동현 씨를 불렀고 동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표님을 따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러 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동현 씨도 억울하겠지만 이런 실수에 대해선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써 동현 씨가 아닌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눈치였답니다. 저는 이상하게 동현 씨한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동현 씨가 일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시간이 얼만데요. 절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CCTV를 한번 돌려보면 좋겠다고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지호 씨가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툴툴거리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 있죠. 이미 음식이 나갔는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들이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요. 동현 씨는 억울한데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이렇게 외면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동현 씨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흔들림 없이 떳떳하니 오히려 CCTV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요. 대표님께서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결국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CCTV 화면을 하나하나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심 긴장되면서도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분명 동현 씨의 결백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모두들 대표님이 킨 CCTV를 보면서 숨죽인 듯 지켜봤고 CCTV 화면은 잠깐 화면이 멈췄다가 이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동현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쟁반 위에 요리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장식용 가니쉬를 얹는 모습까지. 화면으로 보기에 동현 씨는 절대 땅콩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에 있는 동료들은 다들 의아하다는 듯이 CCTV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으로 지나가자마자 다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손에 땀을 쥐면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동현 씨가 주방을 빠져나가자마자 누군가가 그 쟁반 앞에 다가가더니 음식 위에 무언가를 뿌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지우 씨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루 모양의 땅콩을 음식에 뿌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방에는 경악과 한숨이 가득 퍼졌어요. 대표님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지우 씨를 노려보셨습니다. 지우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다른 음식으로 착각했을 뿐이고 동현 씨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는 둥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어요. 대표님께선 언성을 높이며 지우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셨고 지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 지우 씨는 짐을 챙겨서 레스토랑을 떠났어요. 어떻게 요리사라는 사람이 손님을 맛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알레르기 음식을 의도적으로 넣어 탈나게 만드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우 씨에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단락된 뒤 동현 씨가 제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보고 자기를 믿어주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둘은 더 친해졌어요. 가끔 퇴근 후에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한국 음식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직접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현 씨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분 좋은 냄새가 가득하더군요. 평소와 다른 느낌의 향신료 냄새였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들의 향연이었거든요. 우선 눈에 띄는 건 불고기로 만든 진한 간장 파스타였어요. 듬성듬성 썰어 넣은 파프리카며 양파가 눈을 즐겁게 하면서도 그 위로 불고기가 듬뿍 올려져 있는 모습이 군침을 절로 돌게 만들더라고요. 옆에 놓인 김치볶음밥 필라프도 불고기 파스타 못지않게 맛있어 보였답니다. 새빨간 김치에 노릇노릇한 달걀 스크럼블이 비벼져서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냄새가 났어요. 거기다 치즈를 듬뿍 올려 볶았다고 하니 상상만으로도 이미 침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간장 파스타를 집어들었어요. 쫄깃한 면발 사이로 톡 터지는 채소의 식감이 살아있는데 그 위로 달짝지근한 간장 소스의 깊은 맛이 더해지니 정말 환상이더라고요. 소고기의 고소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치볶음밥 역시 아삭아삭 씹히는 김치에 밥과 치즈가 어우러져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식에 푹 빠져버렸다니까요. 한국 음식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먹을수록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동현 씨에게 한식의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에 있다고 하더군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운 맛을 내는 게 한식의 묘미라면서요. 그 뒤로 저는 동현 씨와 함께 한식을 만들어보는 취미가 생겼어요. 틈이 날 때마다 동현 씨네 집에 가서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는데 도전하곤 했습니다. 떡볶이나 비빔밥 같은 음식도 만들어보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답니다. 분명히 어려운 레시피였는데 동현 씨와 함께 하다 보니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겸사겸사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동현 씨가 조금씩 한글과 한국어도 함께 알려줬는데 불어에 비해서 글자를 훨씬 배우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좀 능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된 이후에는 함께 넷플릭스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알게 모르게 매일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동현 씨한테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동안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레스토랑에 휴직계를 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정을 얘기해주지 않아 서운하기도 했지만 동현 씨의 선택이라 저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는 제게 동현 씨는 한국에 가는 김에 혹시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동현 씨가 농담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의 표정을 보니 농담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현 씨는 지난번에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마웠다고 했어요.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한국행을 함께 할 생각이 있다면 제항공권은 물론이고 숙박비와 여행 경비까지 전부 동현 씨가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동현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현 씨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운 좋게 탈 수 있었고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을 비행한 끝에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넓고 깨끗한 모습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공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랄까요?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과 쾌적한 시설들을 보니 프랑스 공항과 너무 비교되었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는 질서라는 건 꿈도 못 꾸고 관리도 안 돼서 지저분하고 냄새까지 나거든요. 저는 짐을 찾는 동안에도 여기저기 눈이 팔려 정신없었는데 동현 씨는 짐을 든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저를 안내하더니 줄지어선 택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택시를 탄 동현 씨를 쳐다보면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동현 씨의 본가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현 씨의 부모님을 뵐 생각에 괜히 긴장하기 시작했지만 그걸 알고 눈치챈 동현 씨는 마음 편하게 가도 된다고 저를 토닥여줬어요. 잠시 후 동현 씨가 택시를 세웠고 저희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답니다. 동현 씨의 집은 굉장히 높은 아파트 단지들 중 하나였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아파트 주변이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가 가득한데 한국의 아파트는 그런 프랑스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거기다가 프랑스 아파트 내에서는 주변에 자동차 경적 소리로 가득해서 집에 있어도 맘 편하게 있을 수 없고 시끄럽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쓰레기는커녕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과 최신식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동현씨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씨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대신 문에 붙어있는 도어락을 조금 만지더니 금방 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비밀번호로 열 수 있는 도어락은 호텔에서도 보기 힘들거든요. 프랑스 가정집이라면 당연히 주머니에 열쇠를 짤랑짤랑 들고 다니면서 문을 여는 게 당연한데 동현 씨의 집 외에도 다른 집들도 최신식 도어락을 다 설치해 놓는 걸 보면서 한국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편리한 점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부부가 저희를 반겼어요. 바로 동현 씨의 부모님이셨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에 절로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동현 씨의 부모님과는 잠시 대화를 나눈 뒤에 동현 씨가 자기 방을 구경시켜주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문을 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방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의 방이었거든요. 동현 씨의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책상 위에 뭔가가 눈길을 잡더라고요. 다가가 보니 뭔가 오래돼 보이는 테이프 케이스 플레이어 같은 게 놓여 있었어요. 동현 씨에게 이건 뭐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아버지가 주신 테이프 케이스 플레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플레이어를 주실 때 안에 카세트 테이프도 같이 넣어주셨는데 그 노래가 정겨워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듣곤 했었다고 말해줬답니다. 저는 동현 씨가 어릴 때부터 듣던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K-팝이랑 K-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국 노래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동현 씨한테 어릴 때 듣던 노래를 들려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동현 씨는 이어폰 한쪽을 제 귀에 꽂아주더니 노래를 틀어줬어요. 그러자마자 제 귀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쿵짝쿵짝하는 박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눈을 감으면서 가사를 곱씹어보면서 들어보니 저도 모르게 30분은 넘게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노래를 듣고 있는 저를 보면서 동현 씨는 산울림이라는 밴드가 부른 노래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노래에 심취해 있던 제 귓가에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차 하는 순간 동현 씨와 눈이 동그래져 마주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감상했는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었나 봐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며 멋쩍게 웃었답니다. 동현 씨는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걸 듣고는 씩 웃더니 절 부엌으로 이끌었어요. 사실 한국에 오면 꼭 만들어주고 싶었던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음식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자 동현 씨는 김밥이라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도 김밥을 먹여주고 싶었는데 마땅한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 입맛에 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며 앞치마를 두르더군요. 동현 씨는 먼저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어 물에 불리고 밥솥에 넣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 옆에서는 당근과 시금치, 햄 등 갖가지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얼마 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맛있는 냄새에 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동현 씨는 밥을 살짝 떠서 뜨거운데도 호호 불어가며 조그만한 주먹밥을 만들어 제 입에 넣어줬어요. 저는 밥만 이렇게 먹으면 맛있냐고 물어보면서 밥을 씹고 있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쫀득한 찰기에 부드러운 감촉까지 한 입 베어 물자 은은한 단맛이 퍼지는데 프랑스에서는 맛본 적 없는 밥의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이 어떻게 지어진 걸까 싶어 물어봤더니 동현 씨는 한국의 가정마다 밥솥이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신기한 기계 덕분에 누구나 쉽게 완벽한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밥솥을 저희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재료 준비를 마치고 김밥을 말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현 씨가 갑자기 무언가를 사러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김밥을 말 때 필요한 도구인 발을 사와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김밥은 손으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발로 만든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제 발이 깨끗하니 이걸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동현 씨에게 발을 쭉 내밀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현 씨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웃음보가 터지더라고요. 깔깔대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같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김밥을 말 때 쓰는 도구의 이름이 발이라는 거예요. 제 실수에 저도 어이가 없어 한참을 동현 씨와 웃었답니다. 동현 씨는 집 앞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김밥발을 사오자고 제안했어요. 다이소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뭔가 일본 가게 같다는 생각에 동현 씨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이소는 순수 한국 브랜드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이소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모든 물건이 5,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듣고 다이소의 저렴함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다이소에 들어섰는데 와, 이게 정말 가게 맞아?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생활용품부터 주방도구, 문구류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제 눈에는 특히 한국 화장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에서도 한국 뷰티는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용량의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품질도 많이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다 한국 화장품에 프랑스 브랜드들이 다 밀리는 거 아닐까요? 나는 우스갯소리도 했답니다. 신이 나서 이것저것 발라보고 골라 담는데 어느새 양손 가득 화장품이 쌓여 있더라고요. 다이소에서 나와 한가득 쇼핑백을 든 채 길을 걷는데 좀 전에 산 과자가 생각났어요. 저도 모르게 봉지를 뜯어 하나씩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배고팠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먹었었거든요. 새콤달콤한 젤리부터 푹신푹신한 초코파이까지 입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에 절로 감탄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다 먹은 봉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습관처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곤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현 씨가 제가 바닥에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는 게 아니겠어요? 왜 쓰레기통도 없는데 굳이 주워서 가져가려는 건지 의아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며 동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동현 씨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아무 데서나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프랑스에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해서 아무나 쓰레기를 바닥에 막 버렸었거든요. 당연히 한국도 프랑스와 같을 거라 생각해서 똑같이 행동한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두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질서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동현 씨도 제가 한 행동이 불편할 법도 한데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준 마음씨가 얼마나 섬세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동현 씨네 집에 도착했는데 동현 씨가 아까 다이소에서 샀던 김밥을 꺼내더니 김밥을 말고 있더라고요. 밥을 고루 펴고 그 위에 알록달록 색을 가진 재료를 가지런히 올리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말아서 먹는 건지 궁금했답니다. 호기심 어린 얼굴로 동현 씨를 바라보니 그가 능숙하게 김발을 사용해서 재료를 단번에 감싸내는 게 아니겠어요. 쫄깃한 밥알과 아삭한 채소, 그리고 달걀지단까지 조화롭게 어우러진 김밥이 눈앞에서 완성되는 걸 지켜보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동현 씨가 능숙하게 김밥을 말길래 저도 김밥을 말아보고 싶어 동현 씨한테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설레는 마음에 김발을 밑에 깔고 밥 위에 재료를 얹었습니다. 그러곤 김밥을 말아보려 애썼는데 자꾸만 밀려나오고 터지는 통에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김이 찢어지고 밥이 터지는 바람에 손에 든 김밥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툰 솜씨에 쭈뼛거리는데 동현 씨가 제 어깨 너머로 손을 뻗는 거 있죠? 제 손 위로 포개진 따뜻한 손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은하게 동현 씨 너머로 풍겨오는 비누향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죠. 그 손을 따라 천천히 김밥을 만들어 보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술술 만들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김밥 몇 줄이 완성되었고 저는 완성된 김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현 씨가 저를 막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현 씨를 쳐다보니 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면서 도시락에 김밥을 예쁘게 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현 씨는 제 손을 잡고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즈음 문득 동현 씨에게 물었어요. 밤이 다 되어 가는데 어딜 가려는 거냐고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늦은 시간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남녀 상관없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동현 씨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밤거리를 여자 혼자 다녀도
위험하지 않다면서 안심하라는 듯이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곤 이내 좋은 곳에 데려가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이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괜찮은지에 대해 의심스러웠지만 동현 씨를 믿고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드넓게 펼쳐진 한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그곳은 한강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세느강과 비슷하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라고 하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물이 깨끗하고 공기마저 상쾌하더군요. 사실 프랑스에선 세느강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느강의 수질이 한강과 같은 수질이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강가에 자리를 잡고 앉자 동현 씨가 도시락을 열더니 정성스레 만든 김밥을 제 입에 먹여줬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김밥은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과 밥의 조화부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에 아삭아삭한 채소와 달걀, 그리고 햄까지 더해져 설명할 수 없는 감칠맛을 자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한 입에 넣었을 때 조화롭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답니다. 그렇게 한강에서 즐거운 나들이를 마치고 여행이 끝날 때까지 동현 씨와 함께 경복궁과 남산 그리고 명동까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를 해줬어요. 동현 씨와 함께해서 한국이 좋은 건지,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온 게 전혀 후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여행은 끝이 있는 법이잖아요. 동현 씨를 한국에 두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동현 씨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저는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하고 퇴근길에 오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익숙한 노래가 제 귀에 들려오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노래는 한국에서 여행하는 동안 동현 씨와 함께 즐겨 듣던 산울림의 노래가 분명했습니다. 추억에 잠겨 있다 보니 문득 동현 씨가 떠올랐어요. 그때 인천공항에서 헤어진 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이 길을 거니는 동안에는 동현 씨와 함께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이 괜히 저를 속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제가 프랑스에 온 이후로 연락이 그렇게 뚝 끊기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 동현 씨가 너무 미웠답니다.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한번 흐르고 나니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고 있었어요. 이 노래가 여기서도 들리네요. 최근 스페인에서도 LP로 만든 음반이 출시돼서 사지 못해서 난리라고 하던데 나중에 저랑 LP 사러 같이 갈래요? 누군가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저에게 손수건을 내밀면서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손수건을 내미는 사람이 누군지 쳐다봤는데 제가 방금 전까지 원망했던 동현 씨더라고요. 전 진짜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이 꿈인 줄 알았어요. 눈앞에 서 있는 동현 씨가 믿기질 않아서 눈을 비볐는데도 동현 씨는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게 서운해서 동현 씨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동현 씨의 가슴팍을 마구 두드리는데도 동현 씨는 그저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좀 늦었죠 라고 말하면서 머쓱하게 웃는 거 있죠? 이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썸을 타고 있답니다. 조만간 제가 동현 씨에게 고백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